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의 위치 지정된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편 그림을 보시면 제가 사각형 도형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노란색 부분에 스케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티아에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이 노란색 면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 방향으로 카티아가 도형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이 경사진 면을 중심으로 어떤 스케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한 면이 있겠죠? 설계사가 원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 경사진 면, 입체에서 보면 이 경사진 면이겠죠? 경사진 면을 수평으로 두고 그 끝부분에 축을 배치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사각형을 그려가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위치 지정된 스케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와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고요. 위치 지정된 스케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속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티아로 넘어가서 일반 스케치 선택한 다음에 이 아이콘이 일반 스케치죠? 선택한 다음에 노란색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 방향으로 카티아가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주죠?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설계를 하려고 하면 경사진 면이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쉽고 편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카티아에서 만든 것이 위치 지정된 스케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위치 지정된 스케치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아이콘 옆에 보시면 삼각형 화살표가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일반 스케치와는 다르게 이런 메뉴창이 나타나죠. 여기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스케치 위치, 두 번째는 원점, 세 번째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는 이것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도형을 돌려가면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축을 대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할 위치는 노란색 면입니다. 클릭. 그랬더니 축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이제는 원점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원점은 오른쪽 끝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션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죠. 경사진 면이 시작되는 곳이죠. 여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었던 축이 위쪽으로 따라 붙었죠. 그 다음엔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방향은 절대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선의 평행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경사선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축이 회전하면서 H 부분이 경사선과 나란하게 됐죠. 이 상황에서 이젠 설계사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먼저 H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리버스, 반전이죠. 자, H를 시켜주시고 또 V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V도 바꿔보겠습니다. 리버스 V, 반전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경사선에 나란하게 H가 놓여있고 거기에 직각으로 V가 놓여있죠. 이제 다 된 겁니다.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경사면이 수평으로 그리고 거기에 수직 방향으로 V축이 놓이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도형을 배치하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설계사는 여러모로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익혀두신 다음에 설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카티아를 잘하는 전문가들은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오히려 일반 스케치보다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나갔다가
다시 이 위치 지정된 스케치에 많은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도록 화면을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제가 만든 위치 지정된 스케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지정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뜨는 메뉴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보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스케치할 면, 그리고 가운데는 원점, 밑에는 축의 방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일 위쪽에 있는 스케치할 위치는 유형이 위치 지정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슬라이딩도 나옵니다. 왼쪽 편 제 설명을 보실까요? 위치 지정됨이라는 것은 위치를 수동으로 설계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슬라이딩이라는 것은 위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딩을 선택하게 되면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슬라이딩 메뉴는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위치 지정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위치 지정됨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란색 면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축이 하나 나타났죠? 이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운데 보시죠. 원점 부분이에요. 원점 부분은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절대, 파트 원점, 프로젝션 점, 교차 이선, 커브 교차, 중간점, 무게중심. 굉장히 메뉴가 많죠? 그런데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절대를 클릭하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에 이 점이 원점, 절대 원점과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다만 이 노란색 부분만큼 앞으로 튀어나와 있겠죠? 그리고 파트 원점을 클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파트 원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션 점.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투영이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프로젝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 점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이 점을 클릭해 주게 되면 투영을 해서 그 위치로 축을 옮겨주게 됩니다. 아주 편하죠? 그래서 프로젝션 점이 원점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다른 것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프로젝션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교차 이선이라는 것은 두 선이 교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있죠. 요 선과 요 선. 그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이 이동을 해갑니다. 다른 부분 한번 더 해볼까요? 교차 이선을 클릭한 다음에 자, 나는 이 선과 요 선이 만나는 곳에 놓고 싶어. 그러면 이쪽으로 축이 이동을 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커브 교차라고 되어 있죠? 커브가 교차하는 곳. 커브라는 것은 곡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티아에서 커브는 일반적인 선을 다 커브라고 부릅니다. 커브이기 때문에 커브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보세요. 이 커브, 즉 이 선과 만나는 이 면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브와 교차하는 곳, 이 선과 교차하는 곳을 찍으면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중간점도 해보겠습니다. 중간점 클릭. 지금 이 선의 중간 부분에 찍으니까 중간점 부분으로 가죠. 한 번 더 다시 중간점을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걸 클릭하니까 중간점으로 갑니다. 이게 중간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기준을 세워놓고 이 경사선의 중간점도 잡아볼까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를 중심으로 도면을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있죠? 무게중심 클릭한 다음 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에 무게중심 부분이니까 2D 도형이라고 보시고 중간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면의 무게중심 부분에다가 축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쉬운 것이 프로젝션 점이다 라는 건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준 잡는 곳을 클릭해서 간단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이 축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H가 있고 V가 있죠.
여기 H, V는 바로 수직과 수평을 얘기합니다. V는 버티컬 수직의 약자고 H는 홀리젠털 그 수평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직과 수평을 맞춰줘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니은자 모양을 생각하시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메뉴가 많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절대를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V와 HE 라인이 두 개의 축이 절대처럼 수직과 수평이 나란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X축 한번 해볼까요? X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 다음 Y축 해보니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왜냐하면 Y축과 연관돼서 어떻게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나오죠. Z축을 클릭하니까 원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클릭했더니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YZ 방향으로 얼마나 뛸 것인지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가고 그 다음 관통점을 한번 볼까요? 관통점이라는 것은 원기둥과 같은 도형의 중심을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선의 평행. 이 선의 평행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선의 평행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평행을 클릭한 다음 특정한 선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H와 V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축은 나란하게 맞춰줍니다. 평행하게 나란하게 맞춰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의 평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선의 평행을 누르고 다른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V하고 H 중에서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나란하게 맞춰줍니다. 우리는 이번에 선의 평행을 선택한 다음 경사선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교차면이 있습니다. 교차면이라는 것은 지금 선택한 면과 교차하는 면, 그 면을 중심으로 축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란색 면과 교차하는 것은 여기죠.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교차하는 면이 또 있죠. 이 부분이요. 교차하는 면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죠. 자, 마지막으로 서피스의 수직입니다. 서피스는 곡면을 얘기하죠. 서피스의 수직이니까 이 면도 서피스고 이 면도 서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의 평행입니다. 선의 평행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경사선을 선택해 주시면 V와 H 중에서 최소한 한 개의 선은 나란하게 이 선과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줬으니까 이제는 맞춰진 이 축을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시게 되면 H방향, V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현재 V방향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H방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H방향을 클릭하는 순간 V가 반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V방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H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V가 왼쪽에 표시가 되죠. 이것은 그냥 방향일 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메뉴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을 쉽게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압을 클릭하시게 되면 V와 H가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수압을 꺼보겠습니다. 다시 V와 H가 자리를 바꿨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방향, V방향, 수압은 이런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리버스인데요. 리버스라는 것은 반전을 얘기하죠. 뒤집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V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V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V를 뒤집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H를 뒤집어 볼까요? H를 뒤집으니까 H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좀 전에 제가 항상 니은자 모양으로 축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니은자 모양으로 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니은자가 아니죠. 기역자인데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니은자로 만들려면 이렇게 니은이 되어야 됩니다. 니은. 그러려면 H가 반대로 가야 되겠죠. H를 리버스 시켜가지고 반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V죠. 수직 방향.
버티컬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H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바꿔야 되겠죠? 수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V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H가 수평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된 것이고요.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사실은 설계사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 여기에 내가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선택한 다음 찍고 그 다음 잡아서 바로 그냥 프로젝션 점을 클릭하고 모서리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선의 평형을 잡아주고 현재 되어 있는 곳에서 리버스를 시켜준 다음에 다 됐죠? 확인을 누르면 끝납니다. 카티아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데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케치를 사용하나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사용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